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행정 5급 공채 시험과 입법고시 행정학 및 통계학 강사를 했었고요. 예, 지금 유튜브에 공인노무사 강사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서 그 행정학, 경영학, 통계학, 경제학, 조사과목 및 통계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대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수정된 내생적 성장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 및 아이디어들의 분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아이디어들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예를 들면 폴로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이디어들, 경제 주체들이 아이디어들을 개발해서 특허권들을 확보해서 그 일정 기간의 독점적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인 유인이 있고요. 경제적인 유인들이 있고 이것에 의해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이 아이디어들이나 지식들이요. 경제 모형 내에서 경제 주체들 간의 확산, 스필오버 된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외부 효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수학 체증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의 내부성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솔로 모형에서 제기했던 또는 수정된 솔로 모형에서 제기했던 한계 수익 체감이라든지 뭐 수렴 가설 또는 조건부 수렴 가설이 틀리고요. 수학 체증 현상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상태들의 어떤 그 격차 확산 가설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기존의 내생적 성장 이론 여러 모형들 가운데요.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그 동시 축적 모형 그거를 제가 활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대표 주장인자 A를 넣어서 그 마이클 리포터 교수님의 산업구조 분석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산업 클러스터 이론을 이 모형 내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생적 성장 이론 모형들에 비해서 이 아이디어들이나 지식들의 확산 모형들을요 좀 더 정교하게 다듬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인 이제 그 수리 모형들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글들로 나타낼 예정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이디어들 A가 있고 아이디어들 B가 있고 아이디어들 C가 있고 아이디어들 D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면서 특허권 확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아이디어들 D가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인 이제 그죠? 기초 이론들로 수리 모형들로 나타낼 때 가장 좀 경제 분석 모형들로 나타낼 때 가장 좀 어렵고요. 아이디어들 A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허권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인 기초 이론들을 활용해서 경제 분석 모형들을 구성할 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들 B하고 아이디어들 C는 그 중간 단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아이디어들의 분류를 보시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은 스케일업 필요 여부, 특허권 확보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면 특허권은 별도 특허권을 확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논의니까 그냥 단순하죠. 이 스케일업이라는 용어가 약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됐을 때 그것이 다양한 실험들이라든지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그 현상을 공학용어로 스케일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공정의 개선과 관련된 아이디어들 이런 경우에는 그 단발성 아이디어들이 즉각 이제 화학 공정에 반영이 돼버리면 뭐 수율이 낮아진다든지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실험들이라든지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충분히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화학 공정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공정의 개선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은 스케일업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의료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의 아이디어들 역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단발성 아이디어들이 바로 의료 기술들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제품들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에 걸친 실험들이라든지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의료기술들에 반영이 되거나 제약바이오 제품들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의 아이디어들 등이 스케일업이 필요한 아이디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디어들 중에서는 이제 게임 산업의 단순 아이디어들, 예를 들면은 뭐 게임 아이템들을 약간은 좀 조정한다든지
뭐 음향 효과들을 개선한다든지 뭐 배경 화면들을 개선한다든지 같은 게임 산업의 단순 아이디어를 또는 의류 산업에 보면은 이제 그때그때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제품 디자인을 조금씩 베리에이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의류 산업의 디자인 관련 단순 아이디어들 등은 별도의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디어들이다. 물론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단순 아이디어들은 별도의 스케일업을 거치지 않더라도 확산 과정을 통해서 게임 산업이나 의류 산업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발전을 항상 예.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표로 정리해드렸는데요. 아이디어들 A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특허권이 확보되지도 않습니다. 아이디어들 B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지만 특허권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들 C는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은 확보가 됩니다. 아이디어들 D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면서 특허권 확보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밑에 이제 내용을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디어들이 유형별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죠. 자, 가번에 아이디어들 A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허권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아이디어들이 생성 및 전파되는 즉시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 산업 수익성을 뜻하는 대표 조정인자 A의 증가가 발생하여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이라고 보고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다 포괄하려면 굉장히 경제 분석 모형들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좀 전제를 두고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번에 아이디어들 B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스케일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이 확보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모두 특허권으로 확보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아이디어들은 그냥 스케일업 과정에서 이렇게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면 특허권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은 상업성 확보 시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실험들 및 축적의 과정들 등을 거쳐 생성 및 전파됩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 그리고 산업 수익성을 뜻하는 대표 조정인자 A의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발생하여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제품들은 출시가 되더라도 그 시제품들을 출발점들로 해서 점점 이제 제품들이 발전한다든지 제품, 상품, 서비스들이요. 네, 그런 경우를 저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아이디어들 B를 저희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나 보셨고요. 다음번에 아이디어들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의 최초 생성자는 아이디어들이 생성되는 즉시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 산업 수익성을 뜻하는 대표 조정인자 A의 증가를 통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게임 산업의 어떤 아이템 관련 개선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됐어요. 또는 게임 산업의 음향 효과들이나 배경 화면들과 관련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특허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인정이 됐으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별도의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디어들을 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게임 프로그램들을 개선하는 즉시 뭔가 이제 그 이용자들의 어떤 그죠? 그 선호도들이 올라가면서 게임 산업 전반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게임 프로그램들이나 게임 산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게임 산업을 제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게임 산업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성공하면요. 부가가치가 높고 영업이익률이나 단기순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스케일업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단발성 아이디어들이지만 이것이 이제 게이머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호도들이 올라가면은 즉시 게임 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게임 산업의 수익성들이 개선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의류 산업들에서도 그런 그죠? 그런 이제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특허권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경제 주체들은 아이디어들이 활용에 따른 추가 수익들과 특허권료들을 비교 분석한 다음에 순이익들의 확보가,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들을 가져다 쓰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게임 프로그램들 가져서 아이템들을 개선시키거나 음향 효과들을 개선시키거나 게임 배경화면들을 개선시키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가져다가 이제 코딩 작업들을 거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익들이 그 원래 원 개발자들에게 지급되는 특허권료들보다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이런 그죠? 이 아이디어들을 활용을 했을 때 순이익들의 확보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상기 아이디어들을 수용하여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그리고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 그리고 산업 수익성을 뜻하는 대표 조정이자 A의 증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왜냐하면 스케일업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라번의 아이디어들 D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스케일업을 필요로 합니다. 특허권이 또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큰 산업 수익성을 내는 중요 기술들은요, 이 아이디어들 D에 해당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들의 최초 생성자는, 그죠? 스케일업도 필요하고 특허권들이 확보된 이런, 그죠? 아이디어들의 최초 생성자는 그 아이디어들의 상업성 확보 시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실험들 및 축적의 과정들 등을 거쳐 생성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 산업 수익성을 뜻하는 대표 조정인자 A의 증가를 통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오랜 기간의 스케일업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기업들만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 산업 기술들 중에서, 왜냐면 이 시행착오작용들을 거치면서 이제 상업성 확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상업성 확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기간의 어떤 시행착오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기초 체력들이 좋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과정들을 거쳐서 그럼 이제, 그죠? 성장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 산업 수익성을 뜻하는 대표 조정인자 A의 증가를 통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다른 경제 주체들은 아이디어들이 활용에 따른 추가 수익들과 특허권료들을 비교 분석한 뒤 순이익들이 확보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상기 아이디어들을 수용하여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 산업 수익성을 뜻하는 대표 조정인자 A의 증가를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추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꼭 상업성이 확보된 이후에 완제품들로 나온다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계속 보통 산업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제품들이나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이 시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계속 개량이 되잖아요. 임프루먼트가 되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 단계에서 제품들이요. 시제품들이나 제품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시제품들이 출시되고 이제 서서히 제품 개량 활동들을 거쳐서 상업성이나 이제 시장성이요.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제 주체들은 이렇게 이 아이디어들을 활용에 따른 추가 수익들하고 특허권료들 비교 분석해서 순이익들의 확보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상기 아이디어들을 수용하셔서 인적 자본의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인적 자본의 축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 간의 상호작용들, 산업 수익성을 뜻하는 대표 조정이자 A의 증가를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추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결국 이런 제가 경제성장 모형들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정부의 R&D 정책들하고 공공기관들과 민간기업들의 R&D 활동들이 이런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라서 실제 현실을 반영하거나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실제 이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아이디어들의 유형들에 따라 상이하게 추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각각의 스케일업 단계별, 예를 들면 정부의 R&D 지원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업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공공기관들이나 민간기업들의 R&D 활동들도 그때그때 어떤 스케일업 과정의 자금 조달 활동들이나 내부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어떤 분석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이나 민간기업들의 R&D 활동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케일업 단계별 그런 어떤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나 자금 조달 프로그램들이 잘 가동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특허권이 확보되지 않은가에 따라서도 이제 정부의 R&D 정책들이나 공공기관들이나 민간기업들의 R&D 활동들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허권들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들의 확보 과정에서 어떤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특허권들을 지불하고 이거 갖다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준들도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단순한 내생적 성장 이론에 의하면 지식이 생성이 되고 외부 효과들, 그 특허권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그죠? 어떤 인센티브들이 작동을 해서 내생적으로, 그 기술 진보가 외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이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정제되지는 않았죠. 그냥 지식이 확산되고, 그렇게 이제 성공한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확산이 되면,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된다. 그런 아이디어들까지 얻을 수 있었지만은 좀 더 스케일업과 연계해서 특허권이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교하게 분류를 하고 그 이후에 그 거시경제학적인 미시경제학적인 기초이론들로 경제 분석 모형들을 정교화시키게 된다면 기존의 이제 내생적 성장 이론도 좀 더 발전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을요, 아이디어들의 분류와 연계해서 좀 더 그 정교한, 그죠?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을 좀 더 다듬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들, 특허권 확보를 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 독점적 이윤 확보를 추구하기 위한, 그죠? 예, 그런 이제 그 동기에 의해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까지 내부화시키는 것까지 성공하셨지만은 이 아이디어들이나 지식들의 생성 및 전파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고 스케일업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또는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지 특허권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요. 그 아이디어들의 지식들 및 지식들하고요. 아이디어들의 생성 및 전파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제가 아이디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